예,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2달간의 조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죠. 또 어제는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설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번 주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라고 할까요? 25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예, 25화요일에 있었던 예. 최종 변론 최후 진술. 예.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그리고 3월에 있을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 이제 선고 어떻게 이제 전망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우선 좀 듣고 시작할까요? 예. 네. 설훈 의원님.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이 거의 확 실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런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상황이 그러면은, 내가 탄핵 되겠구나 생각한다면은 국민에게 솔직하게 내가 잘못 처리했다. 예. 내 충심은 그거 아니었지만은, 충정은 그거 아니었지만은 국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이 결과적으로 잘못됐다. 예.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장군들에게는 책임지지 마라. 부하들을 사랑한다면 그런 자세가 돼야 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지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고, 다시.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남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내용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정확히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자세로 아직도 꿈에서 못 깨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탄핵 당하는구나. 이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최준실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참 대한민국이 참 불행하구나. 저런 지도자를 모시고 싶다라는 게 슬프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예. 왜 모르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인이 아직도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이 잘못은 없다.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예.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건 실패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책임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임명준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또 그 반대로 최후 변론을 들으면서 울었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여러 여론 조사라는 게 이러나 저러나 이제 객관적인 흐름이거든요. 예. 정확하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설 의원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분이 대통령을 하면서 저런 고초를 겪었구나. 물론 대충 짐작은 했지만, 네. 그래도 내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국방비 깎은 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0.63%를 깎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예. 그 0.63%라는 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 아주 골라서 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정말로 누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를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아니면 저런 국방 예산을 저렇게 깎을 수가 없었을 텐데.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의 이 국가안보에 대한 정체성 같은 거, 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랬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아쉬웠던 거는 어떤 자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을 거고, 네.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한 그런 의미가 있는 판결을 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예. 임기 단축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방 예산 관련해서 좀. 제가 국방위에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예. 국방 예산은 사실은 늘려야 되는 처지입니다. 네. 우리 핵을 안 갖고 있는 처지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식 무기라도 든든하게
보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 무슨 부분에서 깎았는지 정확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이면요. 예.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깎은 데 대해서 예. 이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세냐? 이렇게 의심한다면은 그건 예.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생각하고서 국회에 나옵니다. 글쎄요, 저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뭐 거기서 거짓말하겠어? 실질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보니까 하는 얘기라고 다 이게- 맞다면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야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얘기는요, 반박을 받으면은 끝없이 반박을 당해요. 예. 자, 정치적인 얘기야 뭐 그럴 수 있을지 어쨌든 모르지만 이건 수치로 나타나는 거니까. 뭐 근데 한 가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계엄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엄령이라 그러는데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설득을 하고 고쳐 나갔어야지. 예. 꼭 이게 계엄령을 했었어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의문은 들었고, 뭐 이건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탄핵감이냐?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개엄한 날이 12월 3일이기 때문에 네. 뭐 보통 12월 말에 예산이 이제 보통 이제 통과된 예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유라고 이제 할 수 있을지는 좀 그건 뭐 의문입니다. 말이 안 되죠. 지금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죠. 전시도 아니고 아니, 그건 뭐 사변이 일어난 사업이 아니고. 비상계엄을 발동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그 본인도 얘기했더라고요. 윤 대통령도. 예. 그럼 내가 최고 통수권자로서 정보도 많고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건 판단하는 건 내 고유의 권한이다. 대통령의 네. 비상계엄 하는 거는. 네.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그건 탄핵감이냐, 탄핵할 이유가 되는 거냐라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계엄령을 한 거에 대해서는 글쎄, 저 계엄령까지 저것 때문에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을 할 만한 그런 그 입장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러나 내 권한이 비상계엄을 헌법상 할 주어진 때는 권한이다. 헌법에 맞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해야지 헌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위헌이죠. 네. 위헌이고 헌법을 무시하고 아니 대통령 선서가 그겁니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첫 마디가 그겁니다. 선서할 때 헌법을 안 지킨 겁니다. 네. 그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건. 그래서 탄핵이 될 수밖에 없죠. 딱 고한 조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이 됩니다. 뭐 대통령은 네. 그걸 자기 헌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국헌을 준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뭐 저 3월 그럼요. 중에 그와 관련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제 선고가 이제 나올 이제 예정이니까요.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데 이 명태균 특검법은 이제 2022년 대선 경선 이때 이제 활용된 불법 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를 통해서 규명해보자 이제 이런 이제 명태균 특검법인데 여당에서는 뭐 정쟁 특검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특검 할 때마다 이게 좀 도돌이표처럼 반복됐던 또 거부권 또 재의결 이게 또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 이거예요. 예. 납득할 수 없어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왜 납득할 수 없느냐. 지금 이게 지금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지금 중앙지법으로 지검으로 옮겼어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수사해보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검찰이? 그래서 한참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왜 또 특검을 합니까? 검찰의 수사가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 미진하다. 그런 경우에 이게 특검을 하는 것이 이게 특검의 취지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민주당은 아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를 또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나라에서 이게 사법체계 두 쪽에서 이게 한 사건을 수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혼란이 크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뭐 특검 명태균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 뭐 이게 미흡하다 그러면 그때 나는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특검하는 건 이건
이게 합당하지를 않고 합리적이지를 않고 완전히 이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야당이 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예. 그런 점에서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중앙지검의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이제 말씀들을 이제 많이 이제 여권에서 하고 이제 계시죠. 예. 지켜보면 좋죠. 그런데 지켜봐도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니까 네. 지금까지 지금 명태균 이 사건이 터진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언론인들이 파헤쳤습니다. 지방 언론인, 서울 언론인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이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한 게 빤하게 나오고 녹음까지 다 나오는데 또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냥 언론에서 이거 왜 안 하느냐. 계속 떠들고 나오니까 국회로 와가지고 야당이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것 아니겠습니까? 안 하긴 그런데 그저께 내용으로 보면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당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여당이 그냥 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관련 안 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싶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상황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나오는 이 점입니다. 네. 이때는 보수 정당 쪽에서는 야, 우리 털 건 다 털자. 그리고 새로 나가자. 이게 제대로 된 전략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뭐라도 받아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것도 못하면은 다음 선거는 볼 것도 없다. 이런 자세로 나가줘야 맞는데 네. 뭐든지 구실부치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지하책이에요. 예. 특히 지금 지휘부가 제가 볼 때 이 상황 전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은요, 중도층, 지금 선거 국면 아닙니까? 중도층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그 입장을 보면서 이 전략을 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극우 측에서 뭔 얘기를 하는지 그것만 보고 따라가고 그 얘기가 옳은 걸로 쫓아가면은 결국은 그냥 참혹한 실패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명태균 특검도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고 청소할 건 청소하는 것이 보수 정당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수용을 해야 된다. 검찰을 예. 믿어야지요. 예. 왜 어떻게 검찰을 안 믿습니까? 검찰이 수사해봐도 별게 안 나올 거다. 그 말은 좀 예단이고요. 예. 또 뭐 그저께 지금 뭐 오세훈 시장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분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이.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죠. 검찰을 믿고 지켜봐야지. 검찰 안 믿으면 우리가 누굴 믿을 수 있습니까? 네. 별거 아닐 거라는 건 그건 예단이라고 생각하고 예. 조금 검찰 좀 지켜보고 믿고 지켜보고 예. 그리고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안 되면 특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 명태균 특검법도 상당히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이제 위헌이라는 전원일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확연하게 지금 입장이 갈려 있는데, 민주당은 오늘 중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도 높게 빨리 이제 임명하라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오늘 내려야 된다고 중에 임명 안 하면 대행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는 그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이제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 대상자인데 모르겠는데요. 불참하겠다는 뜻으로 아니 뭐 불참을 보이죠? 하든 어쨌든 간에 이 새 대행이 검토를 해보고 예. 결정하겠다는 부분은요, 뭐 열흘 수문화를 가겠다는 뜻이 아니고 며칠 내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검토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안 되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이 이제 내일이 휴일이고 일요일 있고 또 연휴가 있잖아요. 예. 3일절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주 중반쯤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오늘 중으로 하라고 그러면 급박이죠. 예. 그런 자세는 마땅치 않아요. 예.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헌재는 판정을 잘했습니다. 했는데 헌재에서 즉각적으로 임명하라는 거는 그건 안 맞다 이렇게 또 판단한 거거든요. 예. 그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 이 최대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최대행이 내주 중으로 판단해서 이 결정을 내리면은
임명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돌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임명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임명할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이제 했으니까 네. 이제 결과를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할 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반대했던 재판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만장일치라고 하기는 했지만 만장일치고 예, 이제 소수 의견이 네, 이제 소수 의견이 뭐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뭐 수용하는 예. 쪽으로 그래도 약간 마 재판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권한쟁의 신청을 우원석 의장이 했지만 예. 그 국회 결의를 안 하고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법정이 있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런 거를 이런 것 저런 걸 이제 고려를 해서 아마 그 최대행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임명을 하겠다. 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는 이 헌재입니다. 네. 이 헌재가 지금 국민들의 많은 불신을 받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상에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헌재를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아마 이번에 마 재판관 그 임명권에 대해서도 그 중에 하나 불신을 아마 이제 부추기는 네. 더하는 그런 요인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게 저기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그 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헌재가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이렇게 국민들의 많은 불신을 받는 상황 속에서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저거를 국민들이 과연 다 모든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헌재의 결정은 최고의 결정이기 때문에 국민 화합적 그런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동안 분열됐다 하더라도 헌재가 저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가 다 수용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과 같이 헌재가 이렇게 그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저게 좀 국민들이 수용을 할 것인가? 예. 그건 굉장히 걱정하고 이 마은영인가 그 사람 이번에 그 재판관 임명하는 거 그거 결정한 것도 난 헌재가 불신을 국민들의 불신을 더 받게 하는 네. 그런 나는 이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헌재는 네.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관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헌법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헌법이 맞냐 안 맞냐 그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예. 정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 행위가 헌법에 안 맞으면은 예.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고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저렇게 해야 기능입니다. 되는 건데 지금 많은 그런데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헌재를 흔들고 있다라는 표현은 딱 정확히 맞습니다. 헌재는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극우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재 흔들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헌재를 지켜보면서 가면 되는데 정치적 입장, 자기 입장에서 잘하면 헌재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헌재는 헌재예요. 예. 헌법재판기구예요. 그러니까 그거 흔들려고 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헌재가 그러니까 뭐 흔들려 이제 모르겠어요. 지가 흔들리는 예. 거지. 그런데 자기가 흔들리는 거 자기가 스스로 흔들리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헌재에 대해서 불신 여론조사상에 그렇잖아요. 이게 뭐 거의 뭐 과반수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불신하는 거예요. 서로님 그런 사람을 다 극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국민들을? 헌재가 아니 국민들 헌재가 40%가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게 나는 국민 일반의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건 너무 단정하시는 거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헌재가 예, 그런 헌재- 입장을 가지지 예. 말아야 된다는데 예. 아니 정치 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예,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때도 예. 그게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예. 헌재에 대한 우려도 좀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출범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야당은 지금은 탄핵 심판에 집중할 때고 이게 이제 마무리된 뒤에 이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국민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 일이어서 야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많이 공감하는데 아직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개헌을 뭐 혹시 대통령 선거가 금방 치러진다고 그러면은 인용이 돼서 그러면 개헌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도 이전에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근데 개헌 뭐 이후에 많이- 지금 상황에서 많이 그랬던 변했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자기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개헌을 하기는 해드렸는데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뭐 사실은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을 한다 그러면은 개헌을 하고 그리고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참 좋겠는데 그 현재 물리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다음번 대통령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나는 3년만 하겠다든지 뭐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든지 공약을 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고 어떻든지 간에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이슈는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헌하자는 쪽과 개헌을 반대, 헌법 수호하자는 쪽과 개헌을 하자는 쪽의 그런 대결일 거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그렇게 봅니다. 여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 개헌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저도 풀어야 된다고 개헌은 보십니까? 지금 시점은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탄핵을 정리하고 나면은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각 당의 후보가 나올 겁니다. 예. 탄핵 끝나면 바로 선거로 들어가니까요. 예. 각 후보가 그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헌과 대충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의견들이 대체로 3년으로 단축을 시켜서 해야 된다. 이번 상황은 그래요? 뭐 그게 합리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맞다. 5년을 또 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3년으로 하고 그리고 동부내각을 가자. DJP 연합 하듯이 예. 그래야만이 이 극단에 치닫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 예. 지금 우리 보면은 지난번 선거 0.7% 차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쪽이 독식을 하거든요. 그 바늘 같은 이런 차이인데 다 독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같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자. 네. 그게 이번에 해야 할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임기 단축 이런 부분은 이제 서른 의원님 개인 저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생각인데 예. 그게 합리적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면은 4년 중임으로 가면은 그 다음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면 되죠. 알겠습니다. 개헌과 관련한 또 말씀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하시죠. 예. 서리 의원의 그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대개 예. 3년을 하고 그리고서 3년 안에 개헌을 알겠습니다. 하고 임기도 좀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알겠습니다. 않겠는가. 그 문제는, 많은 그 국민들의 아마 그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그 말씀. 개헌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조금 이번만 3년을 하고 예, 예, 다음 대통령 알겠습니다. 들어서는 분이 예. 이제 4년 중임제로 가자. 알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도 예. 좀 바꾸고 예. 뭐 이런 게 개헌의 골자가 아닐까 개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향후에 또 한번 또 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번 시간을 갖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대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